그러면 고발 취지를 간략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에서 슈퍼챗 기능을 통해 약 1억 7,500여만 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습니다. 선관위 질의회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저희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박종훈 국회의원은 이재명 당시 5월 3일 당시 예비후보 캠프에서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공지한 것을 가지고 파기함 소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 국민의힘 시도지사 11명이 소속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2025년 5월 6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당장 만나야 하고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뤄달라고 촉구한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취지입니다. 유튜버 백광현은 5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서 저희 당 이재명 후보를 음해하였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박범계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순서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입니다. 오늘 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고발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조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애를 쓰셨지만 특별히 박지원 변호사께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본업인 극우 유튜버에 충실하길 권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 액수 29,392원 등 총 1억 7,564만 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이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 등을 통해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원, 201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3년간 도합 1억 5,542만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천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9년 슈퍼챗과 관련한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배신했습니다. 선관위는 2022년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한 무치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유는 둘 중 하나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당 후배였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본인 유튜브 채널 장해찬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0만원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 의원은 총 19만원을 받았다고 강변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이상 많은 1억 7,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1억 7,5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 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충정입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김 후보는 감당하기 버거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구구 유튜브로 돌아가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저 끝에 우리 박 변호사님 옆에 시고 이 변호사님 쪽에 왼쪽에 보시는 기자님들이 보시는 왼쪽에 그 소위 말해서 그 보드상에 있는 1억 7,500여만 원을 슈퍼챗을 통해서 후원을 받은 불법적으로 후원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의 내용들이고요. 플래카드 좀 내려주세요. 플래카드를 좀 더 내리셔야 됩니다. 네. 통계 사이트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 내용입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중앙당 등록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되어 있는 김문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를 두고 있는 자유통일당 대표로 등록된 시점입니다. 2020년 2월 13일 한참 슈퍼챗을 받아 모금을 했고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모금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하기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입니다. 제21대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선거이자 온 민주시민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거짓과 망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박종원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발함으로써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3일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캠프는 SNS 계정을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공지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날 박정훈 의원은 이 공지에 대하여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박연성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이다. 대통령이 되면 법을 만들어서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던데 그거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극단적 망언이자 허위사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이재명 대표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고 모의, 선동, 협박하는 온라인상의 글들이 수차례 제보되었고 언론도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암살단을 모집한다며 테러를 선동한 자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미 암살 시도 테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불과 작년의 일입니다. 박 의원은 다급한 신변보호 대책을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로 비하했습니다. 대법 판결 무력화 운운한 것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망발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박종훈 의원과 국민의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과 극단적인 망언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법치국가를 무력화한 내란수기 윤석열을 두둔했던 스스로를 먼저 반성하십시오. 2025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1동.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선대위는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인을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2025년 5월 6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당장 만나야 하고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뤄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피고발인들의 성명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의 직위가 기재됐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채 공개적으로 배포됐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85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의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입니다. 피고발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 11명이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들 11명의 행위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공직의 책임을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선대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계획적인 위법 행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선대위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불법 선거 시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최기상 의원입니다.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거짓 선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도를 넘는 거짓 선전과 악의적 비방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백광현은 지난 5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하여 이재명 후보를 음해하였습니다.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볼 때 지상파 채널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변인들로부터 악인이다, 악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다고 오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방영된 내용과 차이가 있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이렇듯 고의로 영상물을 편집 조작하여 특정 후보를 악마화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오해와 혐오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이며 정치인 이전에 자연인으로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격살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디어 영상 기술을 악용해 민주주의 정치 문화를 퇴락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오늘 유튜버 백광현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허위 조작 영상 및 가짜뉴스를 만들어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 행위에는 향후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은 낭독은 이렇게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채널A 얘기인데요. 이거 오늘 서울청에 고발하시는 게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접수하죠? 예, 오늘 끝나고 바로 접수할 겁니다. 예. 오마이뉴스 박슬림 기자인데요. 이 김문수 TV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받는 게 김문수 후보인 건 확인이 되셨나요? 예, 그렇게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일부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이 김문수 유튜브를 통해서, 김문수 TV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슈퍼챗 금액만 1억 7,500이고 총 현재 파악되는 금액은 수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잠깐만. 유튜브 총 수입은 5억 1천만 원 정도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광식 기자라고 합니다. 일부 유튜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 법 조항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대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아직 죄는 그대로 명문으로 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이제 민주당에서 그전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좀 검토하신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조항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가 있었는데 이 정치 유튜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다시 또 고발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그것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형법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만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법상도 하고 공직선거법상 그 부분도 같이 예, 그 정도 두 가지가 다 포함되죠.